네, 이번 주제는 정부만 모르는 심각한 부동산 시장 분위기라는 걸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이게 지역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뭐 특정 지역들 그리고 꽤 많은 지역들은 이게 옛날 그 불장 때 있죠. 그때 느낌을 지금 다시 한번 받을 수 있는데 이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서 정부가 아는지 잘 모르겠어요. 최근에 이제 두 가지 정책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서 97 부동산 대책 요거는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요 노동안전 종합 대책 요거를 다루는 분들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고용노동부 쪽에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노사관계 관련된 정책 아니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이거야말로 더 이 공급 대책에 아주 큰 역할을 하는 그런 곳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공급을 어찌 보면 이제 막을 수밖에 없는 그런 대책과 그리고 공급 대책이 일주일 차이로 같이 나와버린 거예요. 이 두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줬는데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공급이 쉽지 않다고 정부가 인정을 했습니다. 공급이 너무 어렵다. 그리고 과거에도 정책을 잘못해가지고 공급을 못한 것도 있고 앞으로도 쉽지가 않다. 부지가 많지 않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최대한 해보려고 하는데 5년간 착공만이라도 하겠다. 라는 게 이제 이 정책의 큰 취지예요. 근데 짓는 거는 임대 위주로 지을 거니까 이제 분양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공공임대, 장기 전세,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소유보다는 빌려서 거기서 편하게 마음 편히 살아라. 이런 걸로 간다는 거였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안전 대책이 이겁니다. 사고 나면 폐업을 각오해라. 그러니까 사고 나면 진짜 폐업을 각오할 정도로 사고 내면 내가 너 진짜 가만 안 둬. 그러니까 너 공사 잘해라. 자, 근데 공급은 쉽지 않아. 5년 안에 착공은 할 건데 사고 나면 너 폐업 각오해라. 라는 정책이 지금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시장이 원하는 방향하고 사실 완전 정반대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시장의 어떤 이 정책에 대한 평가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진짜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야, 이래도 집을 안 사? 라는 정도로 극단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아니, 시장에서 원하는 건 A인데 A만 빼고 나왔어요. A만 빼고 나왔기 때문에 야,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지금 실제로 집을 살려고 했던 분들이 이번 정책 보고 조금 봐야겠다. 상황 좀 지켜보자 했는데 야, 이거 안 되겠다. 사야겠다. 자,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번에 대책에 LH가 주력으로 공급을 하겠다. LH를 믿어달라. LH가 이제 아파트 공급합니다. 라고 했지만 LH는 적자가 너무 많아요. 적자가 너무 많고 이 앞으로 적자가 원래도 늘어나는 거였는데 이제 플러스 알파로 더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이제 300조 가는 건가? 이런 느낌까지 받아요. 그러니까 LH가 아파트 공급을 한다는 거에 대한 회의감이 지금 많고요.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가 모르겠다. 근데 공급을 한다고는 한다. 이런 시장의 평가. 자, 거기다가 LH뿐만 아니라 지금 정부도 전반적으로 지금 국가 부채를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대 재정을 펼쳐가지고 적자 국채를 발행합니다. 그러니까 매해 100조 이상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그 국채 발행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한 1,300조 국가 채무를 전망하고 있는데 한 5년 지나면 1,800조입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그냥 국가 채무의 3분의 1 정도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채무를 더 깔고 간다면 당연히 이자도 많이 발생을 할 것이고 시장에도 전반적으로 돈이 많이 풀릴 것이다. 물론 이게 어디 헛돈 나가는 건 아니겠죠. 이걸 가지고 어딘가 시장에 돈을 풀긴 하는데 이게 항상 그렇잖아요. 투자도 빚을 져가지고 뭔가를 투자하면 그 이득으로 빚을 갚을 수 있는 정도의 리턴이 와야 되는데 돈만 쓰고 리턴이 안 들어오면은 그냥 빚이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 부채도 늘어나는데 LH도 돈을 못 벌어요. 적자는 계속 늘어나는데 LH가 어쨌든 공급을 한다는 거야. 그럼 누가 어떻게 한다는 거지? 이 부분이 좀 애매하다. 자, 그래가지고 이젠 진짜 공급이 없구나. 지금이라도 집 사야겠다라는 게 97 대책 이후에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상태라고 보는 게 좀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냐? 실제로 분당에 집을 사러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광명 요즘 난리입니다. 광명 진짜 난리고요. 광명이 난리가 된 지는 꽤 됐어요. 한 몇 달 됐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 지금 불이 꺼지지가 않네요. 그래서 최근에 신축이 15억 넘은 게 한두 달 전이었는데 지금 16억, 17억 얘기들을 하고 있고 위례도 지금 안 올라가다가 최근 들어가지고 다시 팍팍팍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분당 쪽은 매물이 아예 없고요. 그리고 여기 분당뿐만 아니라 성남, 그러니까 그 8호선 라인 있죠. 이런 쪽도 그렇고 지금 전반적으로 엄청 뜨겁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요. 8호선 라인
그래서 이제 이 잠실부터 해가지고 뭐 판교 사이에 요 구성남시가지라고 부르는데 이거 뭐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고 뭐 단대 오거리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산성역, 신흥역 해서 남한산성 입구역해서 소위 말하는 그냥 구성남, 그러니까 분당과 판교 빼고 북쪽 성남을 말하는 건데 이 지역이 지금 엄청 매물이 부족해요.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요. 이 동네가 지금 연식이 뭐 한 12년도쯤부터 해서 24년식까지 이렇게 막 모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네는 좀 오래된 아파트라고 해도 그래도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됐고 뭐 신축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 동네들이 생각보다 강남 접근성도 괜찮은데 근데 신축급들이 많고요. 그리고 가격도 괜찮아. 가격이 아직 10억 안팎이거든요. 그러면 왜 이렇게 싸? 라고 해서 한번 가보면 언덕이 막 너무 심해. 언덕이 막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언덕이 그 정도니까 그나마 신축급이 이 정도 가격인 거지. 평지였어 봐요. 이 가격일 리가 없잖아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현금 좀 몇 억 있는 사람들이 대출 한도 내에서 대출 받고 집 살라고 하는데 신축을 사고 싶어요. 그러면 광명하고 요 구성남하고 여기 두 개가 좀 떠오르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갈 수 있는 지역들. 이거보다 조금 더 좋은 동네 가려고 그러면 한 가격이 14억, 한 16억, 막 18억 이렇게 뜁니다. 자, 강남 출퇴근 접근성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죠. 요즘 사람들이 다들 이제 정보도 많아지고 똑똑해져 가지고 똘똘한 한 채가 뭔지는 다들 압니다. 그러니까 똘똘하다는 그 개념을 알고 있어요. 이건 똘똘하고 얘는 똘똘하지 않아. 이 정도는 다 구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동네들 중에서 근데 나는 이제 좀 신축에 살고 싶어. 최소한 신축은 뭐 아니더라도 준신축 정도 한 10년 안쪽으로는 돼 가지고 주차장은 지하 주차장에 막 직결돼 있고 뭐 커뮤니티까지는 없더라도 조금이라도 있으면 좋겠어. 뭐 이런 동네까지는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 동네, 그러니까 신축이거나 아니면은 그래 아예 구축 괜찮아. 대신에 재건축이라도 확실히 돼가지고 미래에 좀 베팅할 수 있는. 근데 강남 출퇴근이 어느 정도 좀 되는. 뭐 안 되면 뭐 광화문이나 여의도 접근성이라도 좋으면 좋겠다. 근데 돈이 한계가 있으니까 한 10억에서 15억 사이에 살 수 있는 거 없을까? 뭐 이런 동네들을 지금 다들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동네들이 지금 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마포, 뭐 잠실, 목동 이런 데들의 지금 사례를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뭐 특정 단지를 말씀드리면 또 약간 뭐 시장 교란이 되니까 뭐 이 곳들 중에 하나의 사례입니다. 지금 계좌가 안 나와가지고 집을 살 수가 없어요. 진짜 살 수가 없는 게 뭐 그 단지 하나에 몇 개 있지도 않지만 제가 아는 분이 그 지금 3번 트라이를 해가지고 겨우 계좌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했는데 계좌가 안 나오고요. 두 번째 했는데도 계좌가 안 나왔고요. 세 번째 했는데 그분은 안 판다고 했고요. 네 번째에 겨우 계좌가 나왔는데 그 계좌도 받으면서도 좀 속상해. 왜냐면 내가 사고 싶었던 단지가 아니었어요. 옆 단지가 나와가지고 이거라도 사야 되겠죠 하면서 막 샀던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 뭐 마포도 그렇고 지금 잠실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매물을 구하기 힘들다는 게 무슨 소리냐? 팔려는 사람들이 안 팔거나 너무 비싸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자 입장에서 왜 그럴까? 팔고 싶지 않은 거죠. 정확하게는 팔아도 다른 데 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 지역들이 지금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토허제가 연장이 됐잖아요. 지금 토허제를 계속 연장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마포는 토허제를 할 걸로 1순위로 꼽히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미 사실상 여기는 뭐 규제를 묶어도 진작에 묶을 만한 그 상승률을 보였는데 이게 뭐 규제 지역을 더 할 수도 있지만 토허제가 된다면 아마 마포가 빠지긴 힘들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은 살 수 있는데 앞으로는 못 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거를 빨리 사야겠다고 사람들이 매수자가 막 붙었는데 매도자들도 생각해보면 마포 팔고 어디 가지? 그러면 한 잠실 정도 많이들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목동이나 잠실 가려고요. 마포 파신 분들이. 근데 거기는 다 토허제예요. 그러니까 거기도 매물이 없어. 그러니까 나도 이거를 팔고 가려고 해도 매물이 없는 지역을 가려는데 못 사요. 거기서 계좌를 못 받아. 그러니까 나도 못 팔아. 그러니까 나도 못 파니까 다른 사람이 웃돈 주고 사겠다는 이 일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토허제가 앞으로 늘어나잖아요. 그럼 이런 일들이 더 광범위하게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마포나 성동이 토허제 1순위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9월 신고가를 봐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 뭐 9월 아파트 신고가 매매 건수를 봐도 성동구랑 마포구가 뭐 강동구 제일 많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람들이 조급해진 거예요. 이거 조만간 토허제 발표될 것 같은데 여기 지금 되겠지? 지금 사놓자. 안 그러면은
대출도 막혀가지고 못 산다. 자, 이 지역들이 사실 안 오른 지역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원래도 많이 올랐던 곳인데 더 올라가고 있는 게 문제인 거죠. 5월달, 6월달에 갑자기 급등하기 시작하면서 정말 폭주를 했었습니다. 그 폭주하던 게 627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약간 잠잠해졌다가 7월 말, 8월 초에서 다시 지금 불이 붙었고 9월달 들어와가지고 지금 매물이 너무 사라지면서 갑자기 또 한 번 급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송파, 경기 과천, 성동, 강남, 서초, 마포, 경기 분당, 용산 소위 말하는 똘똘한 한 채라는 지역들이죠. 이 지역들의 상승률이 상당히 높은데 이게 1년에 13%가 올랐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2년이면 26%인데 이게 평균이잖아요. 그 중에서 좋은 단지들은 얼마나 많이 올랐겠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여기서 지금 더 플러스 알파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규제가 작동을 하기를 원하잖아요, 정부가. 그래서 이제 발표를 많이 했는데 이 규제도 장기적으로는 뭔가 희망이 보여야지 규제가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규제라는 거는 사지 말라는 거잖아요. 너 사지 마. 그러면 내가 안 살게. 그러면 뭔가 내가 안 사고 기다리면 뭔가 희망이 있을까라고 사람들이 이제 기다렸던 거예요. 627 대책 딱 나오면서 1차적으로 거래가 중단이 됐는데 자, 뭔가 공급 대책 나온다고 하니까 이번에 기다리면 확실한 공급이 나오겠지. 뭐 어디 뭐 그린벨트 푸나? 뭐 재개발 재건축 확실하게 풀어가지고 대규모 청약이 나올까? 뭐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희망이 이번에 좀 꺾인 거야. 그러니까 미래가 불안하잖아요. 그럼 거꾸로 매수세가 유발되는 효과가 이 규제입니다. 이 규제의 역설이죠. 규제를 하면 할수록 더더욱 매수를 하려고 해요. 왜? 장기적 희망이 꺾이면. 그러면 이 장기적 희망이 이번에 꺾인 거로 보는 게 맞겠죠? 이번에 공급한다고 하는 것들도 임대를 공급한다고 하니까 아니 나는 내가 집을 분양받고 싶은데 뭐 로또 청약을 노리든 내가 지금까지 무주택자로 가점 60점 모으는데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게 결국에 임대 아파트를 받으려고 내가 청약 통장을 지켰던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희망이 꺾여버렸어. 가지고 있어도 뭔가 안 될 것 같고 버텨봐야 답도 안 나올 것 같고 이런 분위기.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규제의 역설이다. 자, 그래서 요즘에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매수를 좀 안 하고 조금만 기다려보면 어떨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실제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전세가 한 반년 남았어. 그러니까 아직 내가 이게 불장인지 아닌지 몰라. 그러니까 아직 나는 지금 방 안에 있고요. 밖에는 지금 막 뭐 폭풍이랑 막 비바람이 불고 있는데 아직 이 창문을 안 열어본 거지. 그러니까 뭐 밖에서 이렇게 후두두두둑 빗소리가 나긴 나는데 밖이 뭐 심각한가? 왜냐면 아직은 한 6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그래서 조금 기다려볼까 이런 생각하시는데 지금 한 전세 3개월 정도 남으신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지금 완전 죽을 맛입니다. 왜 그러냐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전세를 만기가 코앞이신 분들은 23년도 12월 뭐 이때쯤 계약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 매물이 몇 개였냐? 서울 기준으로 약 3만 6천 개 정도였습니다. 그럼 지금 매물이 몇 개냐? 약 2만 한 3,000개, 4,000개 정도 돼요. 2년 사이에 지금 전세 물량이 그냥 뭐 반토막 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토막 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월세로 옮겨가고 반전세로 옮겨갔잖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여기서 전세를 갈래니까 전세가 너무 없어요. 그러면 월세를 가야 되는데 월세는 또 부담스러워. 이거 어떡하지? 라면서 지금 집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들이 많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다행히 집주인이 뭐 실거주하러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계약갱신권을 엄청 쓰고 있습니다. 25년도 2분기 기준으로 서울에 전세를 사는 분이 전세를 그대로 계약갱신을 하신 분이 56.9%래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6명이 계약갱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갱신을 할 수밖에 없지. 왜? 밖에 지금 전세도 없지만 전세도 많이 올라가지고 뭐 안 되면 뭐 반전세를 가라는데 반전세도 이제 비싸졌어요. 원래 똑같은 보증금인데 그냥 월세가 추가된 거예요. 뭐 보증금이 내려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원래 뭐 전세 5억에 살고 있는데 갑자기 5억에 70을 내라든지 5억에 80 내라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그냥 생돈 80 더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됐다. 그냥 여기서 살자. 다행히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하지 않으니까 2년 더 살고 어떻게 생각해 봅시다. 이런 분들이 많아지니까 역설적으로 전세 물량이 더 급감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4년 산 분도 있고 중간에 뭐 이동해야 되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골치 아픈 상황이다. 자, 거기다가 지금 전세 수급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가 수요와 공급의 상관관계를 지수로 표현한 건데 이 수급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전세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세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가격을 밀어 올리는 요인이 되는데 이게 약 4년 만에 3년 10개월 만에 최대치를 돌파했어요. 그러니까 전세 수급 지수가 지금 지속적으로 전국적으로도 올라가고 있고 경기도 올라가고 서울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추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가 부족한 거예요.
전세가 부족한데 이 지수가 150을 넘었다. 이게 아마 한 180 뭐 이렇게 갔던 적도 있는데 이 정도면 상당히 지금 전세난에 가까워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거기다가 이번에 더 안 좋은 게 나왔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재지정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잠깐 할 거예요라고 얘기했는데 아니었죠. 결국에는 잠깐 하는 게 아니라 내년 말까지 거의 2년 가까이 연장을 해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 4개 구 있죠. 용산, 서초, 강남, 송파 이 4개 구 안에 아파트가 40만 채예요. 아파트가 토어제에 걸리거든요. 그러면 아파트 40만 채에서 나오는 거래량 있죠. 이 거래는 대부분 실거주 거래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전세를 살고 있든 뭐 집주인이 살고 있든 간에 그게 거래가 됐다는 거는 여기는 무조건 실거주 하러 사람들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용산, 강남, 서초, 송파에서 전세 물량은 줄어든다, 늘어난다. 이건 뭐 너무 당연한 거죠. 토거제가 늘어나고 연장이 되면 될수록 전세 물량은 점점 없어져요. 자, 그럼 여기 한번 실거주하러 들어간 사람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전세를 주고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여긴 다 살기 좋은 동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동네는 들어가는 수요만 있지 나오는 수요가 많지 않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뭐 이동하는 수요들은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토허제가 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전월세 물량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요. 이게 벌써 7년 차입니다. 이제 7년 동안 이걸 한 거예요. 토허제를 7년이나 했어요. 그러니까 이 동네 전세가 많지 않겠죠, 당연히. 그리고 여기에다가 계속 보유세 때리고 막 어떻게든 세금 중과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다주택자들도 다 자기 자녀들한테 증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증여 받은 사람도 여기서 어떻게든 살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점점 더 이쪽은 모자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전세가 또 튑니다. 전세가 튀고 또 집이 없으니까 매수하러 들어가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는데 이번에 토어제를 또 연장을 했다. 자, 이게 그 부동산원에서 나온 데이터인데 지역별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입니다. 변동률 보면요. 아까 말한 토어제 지역 있죠. 토어제 지역 빼고 성동, 광진, 영등포, 양천, 강동, 마포. 토어제 지역 빼고는요. 다 토어제 지역 인근에 거기를 못 들어간다면 그 옆에라도 들어가겠다. 라는 게 명확하게 보이죠. 그러니까 그 최고 좋은 동네들 못 들어가면 그 옆 동네 가가지고 어떻게든 그 인근에서 살려고 하는 그 수요가 느껴집니다. 왜냐면 똘똘한 한 채만 사라고 하니까 똘똘한 거 사고 싶은데 여기는 실거주 해야 돼서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얘네들은. 그럼 어떡해요? 못 들어가니까 옆에라도 갭 투자라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단지들이 지금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또 성동이나 마포 토어제 걸면 어떻게 되죠? 뭐 강동구 토어제 걸면 어떻게 되죠? 또 옆으로 가겠죠. 이런 일들이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자, 이번에 파월 연준 의장이 백기를 들었죠. 그동안 거의 9개월 가까이 금리를 동결시키고 있었는데 이번에 0.25를 낮췄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 두어 번 정도 더 인하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이번에 비쳤는데 그러면 0.75 정도가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좀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워하고 있었는데 미국이 한 칸 낮춰줬기 때문에 우리도 조금 여유치가 생기는 거고 미국이 뭐 두세 칸 더 낮춰준다고 하면은 한국도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금리 인하하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유동성도 풀리는데 어떡할까? 그럼 정부가 뭔가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이번 대책에서는 최소한 이 중에 한 개는 나왔어야 되지 않나라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다주택 규제를 당장이라도 좀 풀어가지고 단기적으로는 지금 서울에 막 쏠리고 있는 거 있잖아요. 서울 쏠림 현상을 좀 지방으로 좀 풀어낼 필요가 있었습니다. 지금 지방에 있는 분들도 서울에 집 사겠다고 막 몰려오고 있는데 이 다주택 규제만 좀 풀어줘도 지방에 좀 괜찮은 아파트 뭐 이런 것들 소위 말하는 그 지역 대장 아파트들은 투자 목적으로라도 살만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지금 지방으로 못 가고 서울 계속 사야지 어쩔 수 없다. 똘똘한 한 채 사야지 하면서 계속 일로 가는데 요거라도 좀 단기적 처방 목적으로라도 이걸 좀 풀었으면 좋았을 텐데 요게 좀 안 됐고 중기적으로는 비아파트 규제를 좀 풀었어야 되겠죠. 다주택 규제를 풀면서 자연스럽게 비아파트 규제도 풀면서 비아파트는 오히려 혜택을 줘가지고 뭐 취득세나 양도세 이런 거를 뭐 일시적으로 면제를 한다든지 해서 어떻게든 분양을 좀 하게, 그러니까 분양받게. 이쪽 시장이 워낙 지금 완전 신뢰를 잃었잖아요. 여기 사면은 뭐 돈 다 잃는다, 뭐 경매당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워낙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규제 해제로는 안 되고 이제 플러스 알파를 줘야겠죠. 이득을 좀 주면은 빌라나 오피스텔은 아파트보다 훨씬 빨리 지으니까 우선 단기적으로 공급이 좀 되잖아요. 그리고 좀 노후된
빌라 이런 것들도 좀 개선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중기 대책으로 쓰고 또 중장기로 쓸만한 게 재건축 규제 같은 것들을 좀 많이 해제를 하고 그래서 뭐 대규모 공급이 되게 최소한 기대감이라도 좀 높여놨다면 지금 무주택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아, 내 청약 통장 쓸 수 있겠지? 나도 로또 청약 받을 수 있겠지? 라는 그 기대감만 있어도 이런 비아파트 전월세 살러 가거든요. 근데 요것도 요번에 없었단 말이에요. 이것도 없고 지방으로 가는 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장기적으로 뭐 3기 신도시 서둘러서 하겠다. 뭐 이거 하나 정도 있는데 뭐 어떻게 서둘러서 하겠다는 건지 사실 그 부분이 없단 말이에요. 이것도 뭐 LH가 막 하고 해야 되는데 돈도 없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뭔가 단기, 중기, 장기 정책이 좀 실종되면서 야 이거 다 맛 나온다. 사러 가야겠다라는 시장의 심리가 더욱더 강력해진 게 아닌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요 차트만 보면은 진짜 심각하거든요. 지금 공급이 없는데 역대 최저 수준의 공급이 앞으로 4년간 예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에 신축 아파트는 없다고 봐도 무방한데 이게 1년하고 그 뒤로 막 폭주하면은 그나마 낫잖아요. 그래 1년은 좀 버티지 뭐. 근데 4년입니다. 4년이나 이제 신축이 없어요. 그럼 어떡하지? 이걸 어떻게 버티지? 자, 그러면 30년에는 신축이 생기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지금도 인허가를 못 받아요. 지금도 공사를 못 하고 착공을 못 하는데 4년 5년 뒤에는 생길까요? 이것도 답이 안 나온단 말이죠. 자, 이번에 그거 보셨어요? 이번 그 대통령 담화에서 임대주택을 좋아하시나요? 뭐 분양을 좋아하시나요? 라고 하면서 그 모인 분들한테 이렇게 손을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거의 90% 정도의 참여자가 임대를 공급해 주세요 하면서 손을 들었어요. 이게 뭐 실제 여론일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거는 이런 모습을 정부가 보여줬다는 겁니다. 자, 그 말은 뭐냐? 이제는 진짜 공공임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급이 되더라도 공공임대입니다. 그러면 임대라도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대라도 지어지는 게 그나마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임대도 안 지어지고 공급도 안 되면 이거 답이 없잖아요. 차라리 임대라도 있으면 뭐 거기서 전월세로 살면 되니까. 이제는 임대라도 잘 지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었다고 봅니다. 자, 근데 이번에 이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쭉 보고 어떤 상황이 돌아가는 걸 보면요. 아마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제 과거처럼 돌아갈 것 같습니다. 이제 규제 지역을 더 늘리려고 요번에 좀 세팅을 했죠. 그리고 이제 토어제를 국토부 장관이 할 수 있게 확대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토어제 늘리고 규제 지역 늘린다는 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예상할 수 있는 거고 주담대 지금 더 조인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대출 규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계속 얘기 나오고 있죠. 보유세 인상 왜 안 하냐라는 여론이 점점 더 만들어지고 있어요. 세금 부족하다, 돈이 없다 이런 얘기들도 계속 깔리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중간고사 끝나고 잠깐 쉬는 시간 있었죠? 이제 기말고사 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험이 또 돌아온다. 그러면 시험 준비 잘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상황이 심각한 거를 정부가 몰라도 문제고 알아도 문제인데 알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이라도 조금 정책에 대해서 일부 수정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지방선거가 뭐 걱정되면은 지방선거 이후에는 조금 정책의 변화라도 좀 줘야지만 뭔가 문제를 해결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서 좀 걱정입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4년 동안 공급은 없는데 공급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잘 안 보이고요. 근데 돈은 풀리고 시장은 과열되고 그럼 다시 한번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럼 규제한다고 잡히면 좋은데 또 안 잡힐 것 같은 이 복잡스러운 마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봤습니다.